안녕하세요. 엑기포CNS 권민수 차장입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닥스 사이트를 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데이터 소스의 연결이라고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처럼 get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셋들, 타입들이 쭉 나열이 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서 웹에 있는 사이트를 좀 가져오는 방법.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각각 메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파워 쿼리를 통해서 편집을 하는 화면, 그리고 여기 있는 타입들을 수정을 하는 화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을 하고 로그, 기록이 남겨지는 화면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을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여기 최근에 있었던 걸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가시지는 않으시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느린데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가져오기가 여기에 리본 메뉴 홈 탭에 보시면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해서 있고, 엑셀부터 빈 쿼리까지 이렇게 간단한 미리 보기가 있고요. 자세히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타입 그리고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것들도 가능은 할 텐데, 이미 한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파일 타입은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들, 그리고 여기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애저, 온라인 서비스,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클릭을 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의 타입이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엑셀 가능하고요. 텍스트 또는 CSV 형태의 데이터셋, 그리고 주로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XML 문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웹에 있는 XML 타입의 데이터셋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JSON 타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코딩되어 있는 문서도 가져와서 파워 쿼리를 통한 편집을 통해서 정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더를 가지고 오고 그 하위 단에 있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그 링크들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PDF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로 해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을 해놓고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 마지막으로는 이제 쉐어포인트 폴더, 쉐어포인트에 있는 그 하위 폴더들에 대한 값들,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먼저 좀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일은 이렇게 7가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아마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가능하고요. XSDB 가능하고, 그 다음에 SSAS라고 부르는 그 SQL 서버, SQL 서버의 이제 분석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IBM DB2, 인포믹스, 그리고 네테자, 그리고 MySQL, 포스트그레, 시베이스, 테라데이터, 그리고 셉의 SAP의 하나DB, 그리고 비즈니스 웨어하우스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마찬가지로 SAP 비즈니스 웨어하우스의 메시지 서버, 그리고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도 가능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있는 DW를 이야기하는 거죠. 애저에는 마찬가지로 애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팔라,
가능하고 구글 빅쿼리 지원하고요. 그리고 버티카, 스노우플레이크, 기타 등등해서 쭉 나와 있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베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약간 프리뷰처럼 잠깐 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베타 표시가 없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릴리즈 되어 가지고 정식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쭉 한번 살펴봐 보시면 아마 알고 계시는 것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워 플랫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플랫폼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은 예전에는 오피스 365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통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오피스 365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그 오피스 365라고 하는 영역 내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파워 BI를 포함해서 파워 BI, 그리고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워 BI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앱스 같은 경우에는 로우 코드입니다. 코딩을 완전히 하드 코딩을 개발자분이 A부터 Z까지 쭉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개발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약간의 그 코딩을 통해서 모바일 앱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파워 앱스고요. 다음으로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RPA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로봇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로봇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플로우라고 하는 그 해당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파워 오토메이트는 자동화 컨셉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DPA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오토메이션하는 그 영역인데요. 그 자동화하는 플로우를 태우는 부분이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챗봇입니다. 챗봇.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파워 BI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이 네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는 파워 BI 데이터셋은 당연히 가능할 거고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 플랫폼을 엮어놓은 여기서 얘기하는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토메이트,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설명 안 드린 커먼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XSDB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엔티티 값들을 쉐어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스토리지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그 엔티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먼 데이터 서비스는 파워 플랫폼의 저장 공간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영역을 데이터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저입니다. 애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라인업이 있고요. 첫 번째로 애저 SQL DB가 있을 거고 SQL 데이터베이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개념에 대한 건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지금 강의 자체가 파워 BI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저 어널리시스 서비스라고 해서 분석기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인메모리로 하면 얼마나 빨라질지,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고요. 그 밑에 있는 포스트그레 SQL용 애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애저에 대한 블랍 스토리지 영역, 애저에 있는 그 스토리지 공간에 있는 블랍 타입을 그대로 끌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밑에는 테이블 타입이네요. 테이블 타입의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모스 DB.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보시면 이제 코스모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도 온라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1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부분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부분, 이 개념적인 부분은 향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저 하둡 인사이트에 대한 HDFS, 파일 서비스에 대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하둡 인사이트 스파크가 있고, 인터랙티브 쿼리, 그리고 애저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탐색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애저에 대한 청구에 대한 그 비용 관련된 데이터 값들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타임 시리즈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현재는 이제 베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오피스 365 라인업 안에 있는 쉐어포인트 리스트,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되겠죠. 쉐어포인트 온라인 목록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익스체인지 서버의 온라인 버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ERP 영역, 그리고 CRM 영역도 같이 있지만 다이나믹스 365의 온라인 버전, 그리고 NAV 버전, 그리고 비즈니스 센트럴,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버전까지 D365 라인업에 있는 것들도 다 가져올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애저 컨섬션에 대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애저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베타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가져올 수가 있고, 애저 데브옵스, 데브옵스라고 하는 개념은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개발자와 운영자가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시스템화되어서 배치로 돌아가는 서비스들, 보통 이제 데브옵스라고 부르죠. 거기에 대한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서버, 보통 예전에는 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CRM으로 유명한 세일즈포스에 대한 개체나 보고서, 그리고 구글 어널리시스 쪽에 있는 웹로그 같은 것들도 가져오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어도비 쪽에 있는 어널리틱스, 그리고 기터브도 보이고요. 링크드인에 대한 세일즈 데이터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젠디스크도 보이고 쭉 굉장히 많이 있네요. 지금 베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점점 이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를 한번 볼까요? 네, 기타는 웹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요번에 엑셀을 가져오는 건 너무 좀 뻔하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매뉴얼로 설명드렸던 웹을 한번 좀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R이나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들도 그대로 가져오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OLE성 DB나 ODBC도 그대로 끌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